이번 시간은 삼각방부등식 약간 융합형, 그 다음에 합성, 치환 이거에 대해서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삼각방부등식 이야기 좀 했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삼각 이렇게 쓸까요?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기본 내용을 정리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융합돼 있는 모양이라고 보통 하는데 혼합형이라고 합시다. 혼합돼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인하고 코사인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삼각함수의 성질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삼각함수의 성질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사인 제곱의 x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x는 1입니다. 해서 얘를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탄젠트 x가 있는데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이거 좀 다시 쓰죠. 삼각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식을 변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고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바꾸어서 처리할 수 있고요. 사인 x를 탄젠트와 코사인의 곱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당연히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인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다 완성이 됐으면 둘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식을 보고 예를 하나 들어주죠. 뭐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예를 아래다 하나 들어보면 뭐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있대요. 그냥 곧장 인수분해 한 걸로 써도 되죠. 그렇죠? 사인 x 마이너스 뭐 2분의 1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보면 뭐 이 정도 할까요? 그렇죠? 2배의 코사인 x에 마이너스 뭐 루트 3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했더니 이놈 전체의 결과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있는 요 놈이 0입니다. 그래서 사인 x가 0인 경우 따지면 되고 이렇게 하면 양변에 뭐 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개념 정리했던 그 기본형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본적인 모양으로 넘어가서 충분히 우리가 각각 그래프를 쓸까 단위원 쓸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가능하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얘는 거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이제 맞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거 말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아무튼 얘는 식을 변형해서 뭐가 가능하도록 인수분해가 가능하도록 만든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인수분해 방부등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더 이상 그건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인수분해가 가능하냐,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냐 그거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 내가 식을 하나 써왔는데요. 뭐 이런 게 있대요. 뭐 예를 들어 2배의 코사인의 제곱의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의 사인 x에다가 마이너스 3은 뭐 0입니다. 뭐 이런 놈이 있으면 역시 보시면 코사인하고 사인이 같이 이렇게 융합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에 있는 이 코사인 x를 뭐로 바꿀 수 있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어서 처리해 보면 여기 사인 제곱 x 여기 사인 제곱 x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야 되지? 치환하고 싶어야 돼요. 그럼 이제 또 뒤따라와야 돼요. 치환하면 뭐가 뒤따라오죠? 새로운 제한 범위가 곧장 뒤따라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가 지수를 오갈 때도 계속 반복해서 언급했던 거고요. 앞으로 계속 수학할 때마다 반복이 될 거예요.
치환했어요? 그럼 새로운 제한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제한 범위 안에서 근을 찾아야 그게 우리한테 정확하게 맞는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가능하냐, 인수분해 불가능하냐 이걸 먼저 보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사용해서 싹 다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별거 없어요. 저번에 했던 게 충실하다면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 하나만 있는 거죠. 뭐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와서 요거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냐,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냐. 이거 이제 정리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핵심인 거죠. 그렇죠? 디귿. 똑같은 애가 계속 반복돼요. 그럼 뭐 해야 되지? 치환하면 돼요. 당연히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치환하게 돼요. 치환하면 첫 번째, 당연히 새로운 제한 범위가 생겨요. 새로운 제한 범위가 생기고요. 그 새로운 제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삼각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죠. 새로운 제한 범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하고요. 이거는 고등 수학, 수능 수학에서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부등식인 거니까 치환했으면 t에 대한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t에 대한 식이 됐으면 t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sin x에 x를 구하는 거예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려요. 그래서 환원시킨 다음에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치환하는 건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씩은 출제되기 마련인 거죠.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새로운 제한 범위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사실은 대부분 시험에서 함정을 파놓기도 한단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까 그 문제에서 sin x를 t로 치환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이쪽에다 쓸까요? 저 여기다 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면에서 사라져도 괜찮겠어요? 사라지는 게 좋다고? 좋아요. sin x를 t로 치환해요. 이렇게. 그럼 t로 치환할 때 이 t에 새로운 제한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sin x가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x는 모든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t가 어떻게 될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 그래프를 이용해.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범위인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때 t의 새로운 제한 범위는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되는 게 새로운 제한 범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t를 구한 다음에 그 t가 이 제한 범위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놓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t에 대해서 이제 식이 정리됐으면 나중에 원래대로 돌려서 예를 들어 만약에 t가 루트 몇 할까요? t가 2분의 1 나왔대요. 뭐 인수분해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t가 뭐 1 나왔대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안에 다 들어가죠? 있는 내용인 거니까 그대로 쓸 생각을 하면 되고요. sin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죠. 뭐 sin x는 2분의 1입니다. sin x는 몇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되돌아와서 x의 값을 처리하면 x는 모든 실수니까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는데요. 치환하면 새로운 제한 범위, 그 제한 범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제한 범위를 눈여겨보지 않고 이상한 제한 범위 밖에 있는 답을 막 갖다가 쓰면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죠.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치환하는 건요.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기본적으로 치환하면 새로운 제한 범위가 뒤따라와. 치환하는 게 중요할까요? 새로운 제한 범위 확인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새로운 제한 범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원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상식적인 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환해서 새로운 제한 범위 찾는 거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대 최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세 번째. 이걸 좀 지울까요?
이제 삼각 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먼저 첫 번째, 최대 최소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각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계속 사인 했으니까 코사인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제한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까지라고 하면 이때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 이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칭 축 있는 데서 이제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이용해서 양 끝값 확인하고요. 수투 배운 친구들은 이런 걸 이제 극값이라고 하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면 미리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끝값이라고 하고 끝값을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극값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대 최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기본 내용이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냥 싹 다 그리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게 만들어진 식이 있단 말이죠. 그럼 앞에서 했던 그 식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합성된 그 식을 또 한번 물어봐요. 그럼 합성된 식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연습해 보려고 뭐 하죠? 치환해요. 치환하면 뭐가 생기죠? 새로운 제한 범위가 생깁니다. 그럼 그 새로운 제한 범위 확인하기 위해서 뭘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제한 범위 확인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합성된 식의 최대 최소와 합성되기 전에 치환한 식의 최대 최소와 치환하기 전에 최대 최소는 최대 최소 값은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방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x값 찾는 거였으니까 원래대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치환된 식에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x값을 물어볼 때만 확인을 하고요. 환원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환원은 필요시에만 하면 돼요. 물어보는 게 그럴 때만. 그러니까 사실상 치환했으니까 이것도 또 중요하게 만들어진 거죠.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 잘 보세요. y는 x제곱이 있대요. 아무 말 없어요.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지? 모든 실수. 예를 하나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x의 최소값은 몇인 거지? 얘의 최소값은 빵이 돼요. 뭐 이 정도는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얘를 물론 그대로 해도 되는데 이 x제곱을 통째로 t로 치환해봐요. 그럼 x제곱은 t가 돼요. 그러면 이게 x축이고요. 이 전체를 t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t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t는 여기 여기 색칠돼 있고 요 값이 t의 값이 될 테니까 새로운 제한 범위 t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식을 다시 한번 보면 x제곱을 t라고 했으니까 y는 t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그 t의 제한 범위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y는 t인 거니까 이번엔 얘가 t축 되고요. 얘가 무슨 축? y축이라고 생각해서 기울기 1짜리 직선이 되는데 그 제한 범위가 전체가 다가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이만큼만 제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때도 최소값이 몇이 되죠? 최소값이 0입니다. 그래서 치환된 식의 최대 최소나 치환하기 전에 최대 최소나 최대 최소는 일치해요. x값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때만 좀 환원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최대 최소할 때는 원래대로 되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모든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함수가 그래요. x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합성된 식은 t로 만든 다음에 최대 최소를 그냥 구하면 그 합성되기 전에 최대 최소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조심하셔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합성된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 하나만 더 한번 해보죠. 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지수 로그 할 때도 같이 여러 번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치환된 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뭐 이런 놈이 있대요. x 4제곱에 플러스 좀 받아들이기 쉬우라고 다항함수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4차짜리인 거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해요.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새로운 제한 범위가 생겨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해보면 t제곱에 플러스 2t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놈의 근을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니까 t 알파, t 베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이때 이 알파를요, t가 원래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알파 제곱 이렇게 해서 x 자리에 알파 제곱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t 알파를 새로운 두 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베타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근 구하는 게 알파인 거니까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알파 제곱이 새로운 근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베타 들어가면 베타 제곱이 t에 대한 새로운 근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정도만 살짝 한 번 더 봐놓고요. 우리가 앞에 지수로그에서도 여러 번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근의 개수 물어보는데요. 근의 개수는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돼요. 앞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두 그래프의 교점의 조금 분필이 안 좋네요. 교점의 개수. 이게 이제 근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굳이 뭐 더 이야기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이 근의 개수 할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확인을 할 때요, 개수를 확인할 때 반드시 삼각함수니까 삼각함수의 특징, 무슨 성? 대칭성과 무슨 성? 주기성을 이용해서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이건 반드시 기본인 거고요.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돼 있대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x는 뭐 예를 들어 3의 x의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있다고 한다면 얘를 y는 코사인 x를 그리고요. 얘는 y는 3의 x 마이너스 1을 그려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두 개의 뭘 찾아내는 거죠. 교점의 x좌표 찾아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필요한 값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것도 있잖아. 맞아요. 얘가 사인 할까요? 이번엔 사인의 x는 뭐 여기 위에 3입니다. 그러면 얘를 그리고요. 얘를 그리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면 편리하고요. 하나 더 비교할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코사인의 2의 x의 플러스 뭐 파이에다가 얘가 3의 x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보면 앞에 주어진 얘하고요. 뒤에 주어진 얘하고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얘를 통째로 뭐로 치환하고 얘를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계속 하나하나씩 켜켜이 쌓이는 거 보이세요? 얘를 통째로 t로 치환해요.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치환하면 뭐가 생기죠? 치환하면 새로운 제한 범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제한 범위로 교점의 개수를 찾은 다음에 원래대로 뭐 하는 거지? 우리는 교점의 개수니까 교점의 x좌표니까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다시 환원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치환하면 뭐가 생기고 새로운 입에 붙여 놓으라고 새로운 제한 범위가 이렇게 생겨서 그 새로운 제한 범위를 이용해서 또 환원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근의 개수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한번 보고 얘 하나만 더 쓰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근의 개수 구할 때 아주 수능에서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놈이 있대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여긴 개념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놈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의 예를 들어 2의 x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코사인 2의 x는 예를 들어 8분의 1의 x입니다. 뭐 이런 놈이 되어져 있다면 얘와 얘의 근의 개수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보통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얘를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2x를 t로
치환해 버려요. 됐어요? 이 x를 그냥 통째로 t로 치환한 다음에 x가 모든 실수니까 이 x도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러면 t도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생략합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가 되니까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제한 범위 걸죠. 그래서 보통 x는 요놈이 뭐 0에서부터 예를 들어 x가 뭐 파이까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다고 할게요. 그럼 뭐 절반 정도 처리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아래에 등호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것도 꼭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수가 하나 틀릴 수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내가 몇 번 강조한 건데요. 등호에서 하나씩 차이가 나서 문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부등식에서 등호는 따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래다 써? 아래다 써. 등호는 항상 따로 확인해 버릇하셔야 돼요. 됐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 구해놓고 열심히 그려놓고 하나 때문에 틀려봐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얘를 그려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제한범위 있다고 생각하시고 코사인 t를 그려요. 그리고 얘가 무슨 축 된 거지? 얘가 t축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코사인 t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제한범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8분의 1x니까 여기 지나가는데요. 코사인, 사인 할 때 주기 확인 안 하면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2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드르륵, 얘가 파이 되는 거고요. 드르륵, 얘가 2분의 파이 되는 거고요. 달아라, 얘가 2분의 3파이 되는데 이때 조심할 게 8분의 1x가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여길 지나가는데 어디 이 대칭축과 대칭점에서 어디를 지나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2파이 8분의 1x가 여기다 2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알다시피 파이는 몇인 거지? 3.14. 그냥 약 대략해서 3 정도 잡고요. 3이니까 8분의 6인 거니까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아래를 지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대칭축에서의 좌표를 확인해야 그래야 그래프가 조금 더 명확해져서요. 뒤쪽으로 갔을 때 어디쯤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코사인은 이쪽으로도 연결되니까 이쪽 반대편에서도 대칭성과 주기성을 활용해서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수 유추할 때도 항상 삼각 함수가 나오면 대칭성과 주기성을 활용할 준비를 해야 되고 1차인데도 그 1차가 대칭축과 대칭점의 위쪽에 있는가 아래쪽에 있는가를 확인해서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아주 필요합니다. 됐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삼각함수 그래프는 주기성, 대칭성.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포인트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 다 완성했습니다. 한번 더 살짝 언급해 보면 삼각 방부등식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는 일반형이 있었어요. 일반형은 단위형 그릴까 그래프 그릴까? 쉬운 건 단위형 그리고 까다로운 건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복잡하게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 인수분해가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우리 앞에 썼던 성질을 이용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가 한 문자로 통일해서 치환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새로운 제한범위. 그 새로운 제한범위 확인하기 위해서 뭘 그린다고요? 그래프를 그려요. 그 다음에 다시 정식 부등식인 거니까 x값을 돌리기 위해서 환원을 해요. 됐어요?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였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치환하면 뭐가 생겨? 새로운 제한범위. 한 번만 더. 새로운 제한범위를 물어보지 치환하는 거 아니 물어보지 않아요. 됐습니까? 고생했습니다.